네. 그러면 금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종환입니다. 오늘 논문은 프로메테우스 2 오픈 소스 랭귀지 모델 Specialized in Evaluating Other Language Models 논문으로 이 논문은 ENNLP 2024 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됐고 인용은 금일 기준 132회 인용됐습니다. 왜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좀 찾아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그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것처럼 이 평가 모델이 언어 모델 평가 분야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준과 도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인트로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고 프로메테우스 2 이전에 발표됐었던 프로메테우스 1에 대해 말씀드리고 프로메테우스 2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와 백그라운드입니다. 기존의 언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씁니다.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를 인간이 직접 평가하는 휴먼 이밸류에이션이나 분류나 루즈 같은 전통적인 정량적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하고 GPT와 같은 LLM이 주로 일반적인 선호도나 헬플리스나 하미스니스와 같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평가 방식들에는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우선 사람들이 직접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분류나 루프 같은 컨벤셔널 매트릭스들은 표면적인 유사성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나 문맥의 정확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한계는 프로프라이터리 LM 이밸류에이터인데요. GPT-4와 같이 API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LLM을 사용한 평가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버전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전의 평가 결과가 재현되지 않을 수 있는 재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상당한 API 호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프라이터리 LM 이밸류에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된 이런 오픈 이밸류에이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오픈 이밸류에이터에도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프라이터리 모델들의 평가 결과는 납득 가능한 수준인데 반해서 오픈 이밸류에이터는 인간 평가 결과와 일치성이 낮아서 평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나 페어와이즈 랭킹 중 하나의 포맷으로만 학습되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 따른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온 정표와 같이 평가 성능이 낮은 위크 이밸류에이터 그룹은 인간평가 휴먼 스코어즈가 포함된 스트롱 이밸류에이터 그룹의 결과와의 코릴레이션이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2 이전에 먼저 제시됐던 것이 이 프로메테우스 1 논문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1은 이밸류에이터 학습을 위해서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를 도입했고 이 프로메테우스 1은 다양한 스코어링 루브릭 기반 파인 그레인 이밸류에이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이 프로메테우스 1을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시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왼쪽이 피드백 컬렉션의 인풋 데이터들이고 총 4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피드백 컬렉션의 아웃풋 데이터들로 피드백과 스코어 이렇게 두 가지들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프로메테우스 1 학습을 위해서 피드백 컬렉션이라는 데이터셋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은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해서 구축했다고 합니다. 우선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를 데이터셋에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 앤서는 5점을 받는
답변의 예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링 루브릭은 평가 기준으로 이 모델이 내보낸 출력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의 각 점수를 주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답변 길이에 따라 점수가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에 포함되는 답변의 길이를 좀 통제했고, 데이터셋 내에 포함되는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의 분포를 좀 균일하게 하여 결정 편향 방지도 하도록 좀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LLM과 상호작용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인스트럭션 및 리스폰스의 범위 제한을 두어서 데이터셋을 좀 구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설명드린 고려사항들을 반영하여 총 4개의 인풋 컴포넌트와 2개의 아웃풋 컴포넌트로 이제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인풋 컴포넌트부터 보자면 사용자가 LLM에게 제공하는 입력인 인스트럭션 부분과 모델이 생성한 실제 응답, 그리고 모델이 생성한 답변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과 각 점수 1점에서 5점까지의 그 결정, 설명으로 구성된 커스터마이즈드 스코어 루브릭과 마지막으로 좋은 답변의 기준이 되는 5점 답변인 레퍼런스 앤서 이렇게 4개가 총 인풋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웃풋 컴포넌트는 모델의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예를 들어서 좀 응답이 전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를 설명했는지와 같은 피드백, 그리고 모델이 생성한 응답이 몇 점짜리 답변인지에 대한 그 스코어, 이렇게 2개가 아웃풋 컴포넌트로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메테우스 1은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GPT-4 프롬프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데이터셋 구축의 스텝 1은 우선 시드 루브릭 생성인데, 옆에 장표를 보면 답변이 형식적인 증명처럼 설명되었는지, 아니면 응답에서 적절한 전문 용어를 사용했는지와 같은 평가 기준들을 연구진들이 50개의 초기 평가 기준으로 좀 수작업으로 해서 생성했습니다. 스텝 2는 시드 루브릭 확장 단계입니다. 앞에서 만든 50개의 시드 루브릭 중에 무작위로 4개를 선정해서 그것들을 예시로 삼아서 GPT로 또 다른 새로운 루브릭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루브릭은 너무 구체적이거나 좀 특정 도메인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GPT-4로 패러프라이징 과정을 좀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총 10번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50개에서 총 1000개로 평가 기준을 좀 확장시켰습니다. 스텝 3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인스트럭션을 새롭게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생성된 1000개의 평가 기준을 GPT-4에 입력하고 이에 관련성이 높은 인스트럭션 2만 개를 좀 생성하도록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준이 100개이기 때문에 1000개이기 때문에 각 기준당 20개씩 인스트럭션이 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4는 수면 인스턴스 생성 단계인데, 앞서 생성한 인스트럭션에 맞는 리스폰스와 피드백, 그리고 그에 따른 스코어들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각 평가 기준마다 총 20개의 인스트럭션과 각 인스트럭션에마다 점수별, 총 1점부터 5점까지 있었는데 점수별로 5개의 리스폰스와 피드백을 좀 생성하게 되고, 5점 리스폰스는 2개를 생성하여 하나는 그 5점을 받을 수 있는 예시 답변 같은 레퍼런스 앤서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리스폰스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구축된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으로
라마투챗 7빌리언과 13빌리언을 파인튜닝하여 프로메테우스 1을 구축하게 됩니다. 모델학습 시에는 피드백을 생성하고 그 후에 스코어가 생성되도록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1이 모델의 응답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그 것과 프로메테우스 1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좀 유용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1과 GPT-4 그리고 GPT-3.5 터보 이 셋 모델에 대해서 같은 응답에 대해 피드백을 생성하도록 했을 때 좀 사람 평가자 휴먼 이밸류에이션과 프로메테우스 1과 GPT-4, GPT-3.5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이 더 선호도가 높은지 확인해 봤을 때 사람 평가자와 좀 프로메테우스 1이 좀 더 GPT-4와 GPT-3.5 터보보다 더 우수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휴먼 이밸류에이터들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1 다음으로 발표된 것이 프로메테우스 2인데요. 프로메테우스 1과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프로메테우스 1에서는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이 생성한 응답을 평가 기준에 따라 직접 점수를 매기고 피드백을 생성했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을 생성했던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방식만을 사용했었는데 프로메테우스 2에서는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리퍼런스 컬렉션이라는 데이터셋을 추가해서 두 개의 응답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응답인지 보고서 선택하는 방식인 페어와이즈 랭킹까지 도입한 것이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부터 보자면 아래 그림에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용자 입력 i와 그에 맞는 모델이 생성한 응답 r을 스코어로 매핑하는 건데요. 저자들은 딱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평가와의 상관관계를 좀 최대화하기 위해서 모델의 순조 답안 레퍼런스 앤서 A와 평가 기준 E를 추가적으로 인풋으로 제공해서 스코어뿐만 아니라 피드백 V까지 추가적으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는 인스트럭션, 그리고 리스폰스, 그리고 레퍼런스 앤서, 이밸류에이션 크리테리아 이렇게 총 4개를 이밸류에이터의 입력으로 제공하여서 버블 피드백과 스코어를 산출하는 것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어와이즈 랭킹인데요. 이 페어와이즈 랭킹은 인스트럭션에 대한 그 두 가지 응답 중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인스트럭션에 대해 두 가지 응답 중에 더 나은 응답을 스코어링 디시전으로 선택하는 것을 이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또한 이 본 연구에서 페어와이즈 랭킹의 이밸류에이션 크리테리어를 1을 제공하는 파인 그레인 이밸류에이션을 최초로 시도했다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의 버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두 응답의 공통적 부분과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어와이즈 랭킹에서 사용되는 이 프리퍼런스 컬렉션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었던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에서 사용됐었던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에서 두 가지 큰 수정을 했었는데 두 가지 큰 수정을 적용했었는데 피드백 컬렉션에서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1에서 5점에 대응하는 좀 5개의 응답이 존재했었는데 점수별 5개의 리스폰스 중에서 2개의 리스폰스를 조합해서 인스트럭션당 총 10개의 조합을 구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가 더 나은지 아니면 B가 더 나은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 페어와이즈 랭킹은 2개의 응답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퍼런스 컬렉션의
인스턴스와 피드백 수가 좀 피드백 컬렉션에 비해서 좀 2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활용한 4종류의 이벨리에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롬프팅, 피드백 데이터에 대한 학습 없이 이벨리에이터를 단지 프롬프팅하여 평가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싱글 포맷은 베이스 모델을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피드백과 페어와이즈 랭킹 피드백 둘 중 하나로만 학습시키는 것이고, 조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을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피드백과 페어와이즈 랭킹 피드백 둘 다 사용해서 학습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웨인 머징은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피드백과 페어와이즈 랭킹 피드백 각각에 대한 모델을 학습하고 가중치 변화를 통해서 최종 이벨 평가 결과와 페어와이즈 랭킹에서의 평가 결과를 봤었는데, 여기서 X축은 멀징 비율을 의미하고 Y축은 평가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선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이고 파란 선이 페어와이즈 랭킹 각각에 대한 그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멀지할 때가 가장 결과가 좋았고, 페어와이즈 랭킹 같은 경우는 3대7로 머지했을 때가 결과가 가장 좋게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은 둘의 평균 성능을 의미하는데 5대5로 균형적으로 머지할 때가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드라벤 리스케일 멀징은 미스트랄 8x7 빌리언에서 가장 잘 작동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드랍 앤 리스케일 멀징에 대한 설명 장표를 제가 넣어봤는데, 우선 각 모델에서 불필요한 가중치들을 좀 제거한 다음에 스텝 2에서 머지 단계에서 가지치기 후에 좀 남은 가중치들을 합쳐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스텝 3 리스케일에서 병합된 가중치를 재조정하여 좀 최적화하는 이것들이 좀 드랍 앤 리스케일 멀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리머치입니다.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의 벤치마크로는 크게 4가지를 사용했는데, 비쿠나 벤치는 80개의 테스트 프롬프트와 80개의 스코어 루브리지, 그 다음 320개의 리스폰스를 사용했고, MT 벤치는 80개의 테스트 프롬프트, 80개의 스코어 루브릭, 320개의 리스폰스, 플라스크는 200개의 테스트 프롬프트, 12개의 스코어 루브릭, 2000개의 리스폰스, 그리고 휴먼 스코어까지. 피드백 벤치는 1000개의 스코어 루브릭과 200개의 인스트럭션, 1000개의 리스폰스를 사용했습니다. 페어와이즈 랭킹 벤치마크는 크게 4가지를 사용했는데, HHH, 얼라이먼트, MT 벤치, 휴먼 저지먼트, 오토제이 이걸, 풀퍼런스 벤치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사용했고, 다음과 같이 좀 벤치마크를 사용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팅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마투 챗 7빌리언부터 70빌리언, 그다음 미스트럴 7빌리언, 미스트럴 8x7빌리언을 사용하였고, GPT 3.5 터보, GPT4 플러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싱글 포맷 트레인 이벨리에이터 LM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는 프로메테우스 7빌리언과 13빌리언, 그리고 페어와이즈 랭킹에 대해서는 울트라 RM 13빌리언과 페어 RM 0.4빌리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인리 트레인 이벨리에이터 RM은 오토제이 미스트랄 7빌리언과 미스트랄 8x7 빌리언을 사용했고, 웨인 멀징은 프로메테우스 2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졸트입니다.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의 결과부터 살펴보자면, 붉은 선이 프로메테우스 2의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프로메테우스 2가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GPT-4와 클로드 같은 상위 모델의 결과와 좀 유사하거나 좀 0.5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프로메테우스 2의 8x7 빌리언이 좀 성능이 좀 눈에 띄게 탁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2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기존의 프로메테우스 1에 비해서도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플라스크 데이터셋에서 특히 인간 평가자와 프로메테우스 1의 상관관계는 0.449이지만 프로메테우스 2의 8x7 빌리언은 0.555로 좀 상당한 개선폭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어와이즈 랭킹 결과는 앞에 봤었던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프로메테우스 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눈여겨볼 점은 페어 RM. 페어 RM은 HHH 얼라이먼트의 인도메인 모델이고 그리고 오투제이는 오투제이 이벌의 인도메인 모델이지만 프로메테우스2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리퍼런스 피드백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좀 일반화 능력이 더 높고 좀 더 강건한 이벨리에이터를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널리시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2가 평가 포맷에 관계없이 일관된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페어와이즈 어세스먼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의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포맷과 페어와이즈 랭킹 포맷으로 각각 프롬프팅하여 실험을 좀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빨간색으로 선으로 칠한 것이 프로메테우스2 결과인데 프로메테우스2 모델이 각각의 HHH 얼라이먼트, MT 벤치, 휴먼 저지먼트, 오토제이 이벌 각각의 태스크별로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로버스트한 모델이 좀 되었다 이렇게 저자들은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인리 트레이닝과 웨인 멀징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웨인 멀징 방식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와 페어와이즈 랭킹 성능에서 두 작업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조인 트레이닝보다 일반되게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웨인 멀징에 대한 성능이고 조인 트레이닝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조인 트레이닝 성능인데 조인 트레이닝에 비해서 웨인 멀징의 성능이 좀 더 좋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했던 웨인 멀징 방식이 좀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와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주요 평가 방식인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랑 페어와이즈 랭킹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는 프로메테우스2를 제안했었고 상용 모델 GPT-4나 좀 클로드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 최초의 오픈소스 평가 모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컬렉션이라는 페어와이즈 랭킹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학습 및 평가에 활용했고 멀징 이밸리에이터 LM이 높은 평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